안녕하세요, 엔도입니다. 계속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겨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 겨울은 그렇게 추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패딩 하나쯤은 미리 장전해둬야 할 것 같아 한겨울에 입기 좋은 패딩 추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 유니클로 U의 푸퍼테크 볼륨 파카입니다. 유니클로 U는 크리스토퍼 르메르 디렉터 팀이 이끄는 라인으로 심플하면서도 차분한 컬러감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전세계 사람들에게 일상복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 패딩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무난하고 미니멀한 패딩 같아서 패스했었는데 매장에서 직접 착용해보고 둥글둥글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꽤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컬러는 08 다크그레이, 30 내추럴, 38 다크브라운으로 출시되었는데 저는 다크그레이 컬러가 여기저기 코디하기에 좋아 보여서 다크그레이 컬러로 골랐어요. 원단은 코튼 51%, 폴리에스터 49%로 퍼석퍼석하면서도 코튼의 부드러움이 느껴져서 겉감의 촉감이 좋았습니다. 충전재로는 천연다운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특수 섬유 기술로 제작된 푸퍼테크 충전재를 사용해서 가벼우면서도 적당한 보온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웃도어와 밀리터리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파카답게 원단에 가벼운 물방울을 튕겨야 하는 발수 가공 처리를 해서 부스스 내리는 비 정도는 가볍게 막아줬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빗물이 안쪽으로 줄줄 새긴 하더라고요. 소매와 밑단에는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안쪽으로 둥글게 말아 들어가는 핏이 나오는데 특유의 이 핏 덕분에 마치 우주복 같아 보여서 꽤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밑단에는 돼지코 스토퍼가 달려있어서 간편하게 스트링을 조여 밑단이 퍼지지 않도록 몸에 맞는 사이즈 조절이 가능했고 스토퍼와 스트링도 몸판과 같은 컬러로 맞춰져서 디자인적으로 방해된다는 느낌이 없어서 좋았어요. 여닫음이 부드러운 YKK 메인 지퍼는 긴 풀러가 달려있어서 장갑을 꼈을 때도 잡기가 편했고 전면 윈드 플라켓에 플라스틱 소재의 스냅 단추를 달아놔서 어떤 방향에서든 단정한 스타일로 보여지는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2A 지퍼가 아닌 점이 좀 아쉬웠지만 지퍼를 잠그지 않고 상단부 스냅 단추만으로도 2A인 것 마냥 연출은 가능하기에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사이드 포켓은 넉넉한 공간감에 손을 찔러넣기 좋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손을 넣고 빼고 하기 간편했고 포켓 입구에는 스냅 단추가 달려있어서 수납한 아이템이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해줬습니다. 입구에 스냅이 있어서 손을 넣을 때 괜히 걸리적거리지 않을까 했지만 막상 입구를 쓸 때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안주머니도 작은 사이즈로 하나 넣어줘서 좋았지만 스냅이나 지퍼 같은 안전장치가 따로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감으로는 나일론 100%를 사용해서 착용할 때 부드럽게 스르륵 몸에 걸쳐지는 게 마음에 들었고 옷을 뒤집어봐도 굵은 스티치로 매우 꼼꼼하게 봉제되어 있어 퀄리티적인 부분도 만족스러웠어요. 컬러명은 다크그레이임에도 빛을 강하게 받으면 버니가 섞인 어두운 검붉은 빛이 도는 모습이 유니크하면서도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초겨울까지 입기 좋은 애매한 두께감의 파카라 충전재가 들어간 기능성의 자켓이나 팔이 자유로우면서 몸판을 따뜻하게 해주는 플리스 소재의 베스트 같은 이너 제품을 같이 착용해서 부족한 보온성을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가격에 이런 디테일한 실루엣의 패딩 선택지가 많이 있는 편은 아닌데 중국 공장 생산이라 봉제 퀄리티도 괜찮고 폴리 소재 덕분에 주름도 크게 가지 않아서 관리하기에도 쉬운 패딩이라 취향에 맞는다면 하나 들여도 나쁘지 않을 제품이에요. 무엇보다 크게 질리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이라 앞으로 2-3년 정도는 무난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유니클로 U의 푸퍼테크 볼륨 파카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번 기회에 유니클로 한번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 헤브오프듀티의 멀티지 포켓 인슐레이티드 자켓입니다. 헤브오프듀티는 기능성을 갖춘 일상복을 제작하며 2022년에 리뉴얼을 거친 뒤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전시회를 통해 인지도를 얻어가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저는 겨울이 되면 방풍성이 뛰어난 헤브오프듀티의 패딩 아우터는 하나쯤 꼭 사는 편인데 이번에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의 자켓이 나왔다길래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블랙, 카키 베이지로 출시되었는데 저는 평소에 어두운 컬러의 패딩을 더 많이 입는 편이라 블랙 컬러로 결정했어요. 원단은 고밀도 나일론 100% 원단으로 질기면서도 튼튼함이 잘 느껴져서 외부 상처에 강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사그락사그락 크리스피한 겉감이 중독성도 있으면서 촉감이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디자인적인 특징으로는 밀리터리 파카로 유명한 PCO 레벨 7 파카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지퍼 포켓이 긴 플랩으로 덮여져 있고 전면부에 길이가 다른 두 개의 노출형 지퍼 포켓이 위치해 있어요. 긴 지퍼 포켓은 일자로 되어 있고 짧은 길이의 포켓은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디렉터의 위트 있는 센스를 느낄 수 있었고 겨울 장갑이나 지갑 등 다양한 아이템 수납이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손잡이 역할을 해주는 튼튼한 지퍼 풀러가 달려있고 손이 닿기에도 가장 좋은 위치라서 빠르게 넣고 꺼낼 수 있는 점이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소매에는 밀리터리 디테일에서 착안한 두 개의 플리츠가 들어가 있어 활동성도 올라가고 팔통 부분이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떨어지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벨크로로 손목에 맞게 간편하게 조절이 가능해서 장갑을 착용했을 때도 걸림이 없도록 세팅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퍼의 입술이 찝히지 않도록 보호 덧댐을 해줬고 여닫음이 부드러운 YKK 2A 지퍼로 되어 있어 상 하단부를 오픈해서 자유롭게 레이어드 스타일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급스럽게 빛나는 유광의 13mm 스냅을 달아놔서 전면 윈드 플라켓이 펄럭거리지 않도록 단정하게 여밀 수 있는 점도 좋았어요. 확실히
아웃도어만의 과한 디테일을 일상적인 디자인으로 잘 풀어냈다 보니 아웃도어 무대에 자켓임에도 일상템으로 여기저기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감으로는 고밀도 나일론을 사용해서 샤라락 몸에 감기는 착용감이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주머니도 하나 넣어줘서 안심하고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것도 만족스러웠어요. 이 사이즈 기준 총장 76cm로 적당한 기장감이고, 밑단에는 스토퍼가 달려있어서 스트링을 조여 하단부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완벽하게 차단해줄 수 있었습니다. 야외 촬영날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 추웠는데 바람이 몸에 들어오는 게 거의 느껴지지 않았을 정도로 방풍 기능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또한 후드에도 스트링을 넣어놔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머리통에 맞게 조여서 추운 한파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통을 감싸는 느낌이 기분 좋고, 무엇보다 후드핏이 어색하지 않게 참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스트링도 탄탄하고 쫀쫀해서 마음 편하게 늘리고 줄이고 하니 정말 좋았어요. 저는 보통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패딩 무게가 정말 가볍고 부피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다 보니 운전할 때도 불편하지 않아서 자주 착용하고 있습니다. 방풍은 물론이고 빗방울을 튕겨내는 생활 방수 및 발수 기능이 있는 기능성 원단에 4.4온스의 신슐레이트 충전재까지 들어가 있어서 몸을 데워주는 보온성은 뛰어나지만, 부족하다 싶을 때 이너로 충전재가 들어간 웜업 자켓이나 포근한 기모감이 느껴지는 고나게 라이너 자켓과 결합하니 조합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것저것 쿠폰 먹이면 괜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실물을 보면 지불한 금액이 전혀 아깝지 않은 제품이라 추천 리스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리뷰한 멀티지 포켓 인슐레이티드 자켓에 관심이 가신다면 시간 내어 해브 오프 듀티 공호 한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 노스페이스의 어센트 자켓입니다. 일본은 골드인 재팬, 한국은 영원 아웃도어가 전개하고 있는 노스페이스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가볍고 튼튼한 고품질의 등산 의류와 장비를 제작하는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골드인 코리아라는 사명을 쓰던 한국 노스페이스는 2013년 7월 1일 영원 아웃도어로 사명을 변경하며 최근에는 라이센스 계약을 3년 더 연장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모량 차이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국내 라이센스 제품보다는 골드인 재팬에서 만든 노스페이스 제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패딩은 1998년에 발매된 어센트 다운 자켓을 요즘 소재로 업그레이드해서 발매한 제품으로 현재는 일본에서만 단독으로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슴이 아닌 목 부분에 로고가 깔끔하게 박혀있는 감성진 디자인 덕분에 이미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나 인기가 있던 패딩입니다. 시즌마다 컬러가 조금씩 변경되어 가며 나오는데, 이번 시즌 컬러는 블랙, 어반 네이비, 클레이 그레이로 출시되었고, 저는 출시 전부터 어반 네이비에 꽂혔어서 이번엔 고민 없이 바로 어반 네이비로 결정했어요. 겉감의 원단은 리사이클 나일론 100%로 실을 촘촘하게 엮어 부드럽고 내구성이 강한 타프타 소재를 사용해 바람뿐 아니라 눈과 비를 막아주는 뛰어난 방수성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단을 가까이서 보면 매끄러운 촉감의 체커보드 패턴이 보이고 전체적으로 약간의 광택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안감으로는 고밀도 나일론 100%로 착용 시에 부드러운 착용감을 느낄 수 있고, 내부 충전재로는 다운 80%, 깃털 20%가 들어가 있어서 아웃도어 브랜드다운 뛰어난 보온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국내 라이센스 제품과 다르게 우모량이 정말 빵빵해서 조금만 입고 있어도 후덥지근해지더라고요. 참고로 어센트 패딩에 들어가 있는 깃털은 일본 미에현에 있는 다운 패더 메이커인 카와다 패더라는 곳에서 생산하는데, 고성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깃털을 2시간 30분에 걸쳐 지하수로 세척 탈수하는 엄격한 공정으로 깃털에 붙어있는 먼지 같은 오염물질을 떼어내어 천연의 깃털 그대로가 가진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품질의 다운 정제를 통해 깃털의 볼륨감이 살아있음에도 가벼운 무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옷을 착용해보니 빵빵한 부피에 비해 무게가 놀랄 정도로 가벼웠고, 노스페이스의 기술력은 역시 뛰어나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퍼는 YKK사의 튼튼한 지퍼를 사용해서 내구성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고, 얼굴 하관에 닿는 부분은 기모 처리를 해서 추운 날씨에 턱과 입술이 닿더라도 차갑지가 않아서 만족스러웠어요. 소매는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줬고, 손목 둘레에 맞게 스트랩으로 간편하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밑단과 동일하게 검정색으로 배색 처리를 해서 디자인적으로도 포인트를 준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양쪽 사이드 포켓은 지퍼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물건 수납하기에도 좋았고, 안감을 기모 처리해서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한 감촉이라 좋았습니다. 중독성 있는 감촉에 기모 때문도 있지만, 가만히 서 있을 때보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의 핏이 정말 이쁘다 보니 자주 손을 넣고 있게 되더라고요. 안쪽에도 긴 지퍼 형태로 포켓을 넣어줬는데 내부가 깊고 정말 넓어서 큰 부피의 아이템도 무난히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약간 높은 느낌의 네카라에는 안쪽에 모자를 넣어놨는데 벨크로를 뗀 뒤 모자를 꺼내 갑작스럽게 내리는 눈과 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저는 원래 노스페이스 패딩은 보통 M 사이즈를 입지만 어센트는 총장이 약간 짧은 느낌이라 L 사이즈로 갔는데 크게 오버한 느낌이 없어서 한 사이즈 크게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 사이즈 기준 총장 68cm로 174cm인 저에게 알맞은 기장감의 느낌이었고, 밑단에 있는 스토퍼를 조여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할 수 있기에 사이즈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한 거 없었어요. 다만 패턴적으로 겨드랑이 부분이 좀 끼는 듯한 느낌이 있고, 패딩 자체가 좀 빵빵하다 보니 보완할 이너로는 팔 부분이 자유로운 플리스 소재의 베스트가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지인은 클레이 그레이 컬러를 샀길래 실물을 한번 봤는데 컬러감은 정말 이쁘지만 생각보다 생활먼지의 오염이 잘 될 것 같아서 관리가 어려워 보였어요. 만약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면 웬만하면 블랙이나 어반 네이비를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노스페이스의 어센트 자켓이 마음에 드셨다면 일본 구매 대행 사이트 한번 서칭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 무인양품의 발수 스탠드 카라다운 코트입니다. 무인양품은 1980년 설립되었고 유리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상표가 없는 고품질의 물건을 제안하는 일본의 SPA 브랜드예요. 최근 퇴근길에 무인양품에 들렀다가 옷걸이에 신상 다운이 걸려있길래 한번 입어봤는데 심플하면서도 핏이 이쁘게 떨어지는 게 롱패딩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기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온라인은 전 사이즈 품절에 무즈위크였어서 10% 할인이었고 심지어 제가 입었던 게 마지막 재고라길래 현장에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재입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컬러는 블랙과 베이지로 출시되었는데 실물을 본 바로는 베이지는 살짝 부담스러운 느낌이었어서 무난한 블랙으로 골랐습니다. 원단은 매트한 촉감의 폴리에스터 100% 원단으로 약간의 광택감이 도는 게 특징이에요. 사실 흔하디흔한 폴리 원단이지만 물을 흘려보내는 발수 가공에 먼지가 잘 붙지 않고 주름도 심하게 지지 않는 원단이라 관리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내부 충전 재료는 오리털 솜털 90%, 깃털 10%로 들어가서 보온성이 있어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옷을 눌러보면 푹 꺼지는 게 빵빵함에 있어서는 타 패딩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무인양품 사이트의 설명을 보니 보온력이 뛰어난 필파워 750의 다운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푹 꺼지다가도 볼륨이 금방 살아나는 걸 보고 보온력에 대한 설명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살짝 밀리터리 베이스인 것 같긴 한데 그냥 딱 기본적인 디테일을 잘 챙긴 파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높게 올라온 넥 카라가 인상적이었는데 카라 안에 빗물을 튕겨낼 수 있는 얇은 후드가 들어가 있어서 갑작스러운 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넉넉한 공간감의 사이드 포켓은 웬만한 아이템을 수납하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고 안감을 기모 처리해서 손을 찔러 넣었을 때 포근함이 좋더라고요. 소매는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도록 밴딩 처리를 해서 찬바람을 막아줘서 좋았지만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는 게 살짝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한번 착용해보니 손목에 크게 걸림없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바로 커버가 되더라고요. 또한 디자인이 조금 심플하고 무난하다 보니 포인트가 있는 엑슬림의 머플러로 코디를 해주니까 좀 더 느낌있게 룩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비치도는 유광의 YKK 지퍼를 사용해서 여닫음이 부드럽고 2웨이 형태라 취향에 맞게 상 하단부 오픈이 가능한 점도 만족스러웠어요. 무인양품 제품 중에서는 주로 롱패딩류의 2웨이가 쓰이긴 하지만 무인양품의 지퍼가 2웨이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 흔치 않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무인양품답게 봉제 퀄리티는 깔끔하니 좋았고 제품을 뒤집어봐도 가격 대비 부족함이 없는 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내부 포켓이 수납 공간도 작고 따로 안전장치가 달려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매우 심플하고 정제된 디자인의 롱패딩이라서 수트 같은 클래식 스타일에 입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을 것 같고 많이 튀지 않으면서도 기장감 있는 파카를 찾는 분께 추천드리고 싶어 소개하게 되었어요. L 사이즈 기준 총장 98cm로 기장감도 적당하고 섹시한 실루엣으로 툭 떨어지는 게 살짝 무아토라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의 느낌이라 이미 제 주변 지인들에게는 매장을 들르게 되면 한번 가볍게 입어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무인양품의 발수 스탠드 카라 다운 코트에 관심이 가신다면 시간 내어 무인양품 한번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에 제가 만족한 패딩을 몇 개 추천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풍성이 있는 패딩에 이너를 잘만 껴입으면 한파도 크게 무리 없을 듯해서 다양한 스타일로 한번 보여드려봤어요. 대장급 패딩을 사는 건 자유지만 추웠다가 더웠다가 오락가락하는 요즘 날씨도 그렇고 저는 5-60만원 이상 하는 헤비다운을 굳이 추가로 들여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굳이 큰돈 들여 사야 한다면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리뷰했던 이스트로그 라프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